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건데요. 정부 정책에 손발을 맞춰야 하는 지자체들은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287만 원이 지원되는 등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포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포천을 자연으로 힐링하는 장소로 만들자는 건데요.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신청 한 달 만에 90%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꺼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를 늘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일자리 센터.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연일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이제 수입이 적어지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 대책입니다. 이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는 35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칭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하루 4시간 일하고 월급은 100만 원, 최장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 과거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자체로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만여 개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10,000개 일자리고 100만 원이면은 그게 수백억을 지역 경제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소득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31개 시군이 행안부에 신청한 일자리는 2만 6천 개.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그 수치보다는 적은 수치거든요. 신청 개수가 미달되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엔 3만 5천 개. 행안부가 경기도에 할당한 7만 5천 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인데 연천군과 동두천시, 가평군은 신청 개수가 세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각 30개와 10개를 신청했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모여갖고 머릿속 해갖고 또 돌려보내야 되고 안전하게. 이 일이 사실 시군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군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너무 통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는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정부의 이런 시책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부합해야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3월 기준 15만여 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287만 원이 지원되는 등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민 한 사람이 받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로부터 10만 원, 각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포천 시민은 지자체 40만 원과 경기도 10만 원 등 50만 원으로 돈에서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연천구는 30만 원, 동두천시는 25만 원이 지급되고
양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20만 원, 의정부시 등 9개 지자체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포천 시민은 200만 원, 의정부 시민은 6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정부로부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되는데 정부는 지방비 20%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경기도민은 100만 원 가운데 국비 80% 부분인 8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비 매칭 부분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소득 상위 30%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모두 받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설계해 의정부시 등 25개 시군은 4인 가구 기준 87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분을 50% 추가 부담하기로 해 4인 가구 기준 93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100% 추가 부담하기로 한 부천시와 고양시 주민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또 가구 인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이상은 147만 원부터 287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에서 219만 원, 2인 가구는 82만 원부터 152만 원, 1인 가구는 49만 원에서 84만 원 등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200만 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87만 원을 합쳐 287만 원을 받아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가구의 25.3%를 차지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말까지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모두 기부 처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90%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기준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은 1,194만 4천여 명으로 대상 인원의 90%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액은 1조 8,682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94%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82.2%로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포천의 미래, 어메니티 운동에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원웅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이원웅입니다. 네, 말씀하신 어메니티 운동, 조금은 낯선 용어인데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어메니티라는 말은 쾌적함,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과거 1990년대에 농촌 어메니티 운동이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넓은 공간과 낮은 지대가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편의시설 등을 통한 쾌적함을 억지로 도시에 만들려 하지 말고 농촌에 만듦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자연스럽게 분업을 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에 많은 관심이 쏠렸잖아요. 때문에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중에 광릉숲이랑 98번 국지도를 주목하는 언론들도 많았는데요. 포천 지역의 장점이라고 하면 깨끗한 자연 환경을 꼽을 수 있겠죠? 포천만의 장점은 물과 숲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천의 국립수목원과 한탄강이 넓게 그리고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관리지역과 한탄강 일대는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훌륭한 자연유산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자연의 가치를 품은 포천은 앞으로 주변 도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포천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어떤 과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깨끗한 포천 자연의 가치가 빛을 내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포천은 서울 강남에서 3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를 받은 7호선 전철의 연장은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통마저 좋아진 포천의 어미니티 운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포천은 더 잘 맞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차원이나 정치권 차원에서의 운동들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내 집을 내가 청소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는 것처럼 포천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아마도 과제라고 하면 포천 시민이 갖고 있는 책임감 또는 주인의식 또는 참여의식 이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포천 시민은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메니티 운동이라는 게 듣다 보니까 이 포천만의 미래 구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기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숲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고 하천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31개 휴건도 모두 제각각 다르며 그리고 나름의 멋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각 지역의 특징을 장점으로 발전시켜서 각각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조화된 경기도 그리고 효율적인 경기도가 될 것이며 도민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꿈꾸는 포천의 미래,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평, 남양주, 포천 등 3개 시군 주민들을 위한 공동 화장장이 가평군에 들어섭니다. 가평군과 남양주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은 장사시설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에 협조하고 지자체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개 지자체의 광역 화장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로 휴관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지난 8일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실시 후 입장이 가능한데요. 동시 입장 가능한 인원은 최대 40명, 관람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오는 8월부터 의정부와 부천 지역의 주택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청약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가 주택 분양권 전매 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과밀 억제 지역과 성장 관리 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정부와 부천 등이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됩니다. 의정부 신곡동 발곡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착공해 2023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발곡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인 발곡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발곡 주식회사는 6만 5천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30%인 1만 9천 제곱미터의 아파트 650가구를 짓고 나머지 70%인 4만 6천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